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종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알파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기를 치고 공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종인 대표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에 나와 다이빙벨을 쓰면 20시간 이상 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4월 29일 오전부터 52시간 동안 다이빙벨을 투입하느라 해군 등의 구조작업을 지연시켰으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이종인 대표를 출연시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집중 보도한 책임을 물어 같이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정부가 다이빙벨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작전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나와도 된다고 말해 잠수 요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다이빙벨을 바다에 실험했던 것이냐며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수중 구조 장비인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구조를 방해했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이종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는 알파잠수 대표 이종인 씨와 JTBC의 손석희 앵커, 인터넷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기를 치고 공무를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종인 대표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에 나와 다이빙벨을 쓰면 20시간 이상 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4월 29일 오전부터 52시간 동안 다이빙벨을 투입하느라 해군 등의 구조작업을 지연시켰으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이종인 대표를 출연시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집중 보도한 책임을 물어 같이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정부가 다이빙벨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작전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나와도 된다고 말해 잠수 요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다이빙벨을 바다에 실험했던 것이냐며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 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더해 한국 사회 각종 문제들이 이번 사고에 녹아 있을 텐데요. 박상우 전국 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 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이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친다.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한테 이런 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깊은 수심의 다이빙 벨이라니 야쿠자도 놀랄 상술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이빙 벨도 결국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빚어낸 해프닝이었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간 총리는 물병을 맞았고 청와대 행정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스촨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내, 즉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다테마에, 즉 외면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국내를 보더라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이후 한 유가족은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고 정차훈 군의 유족들은 장례 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됐지만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가장 싼 수위와 관으로 장례를 치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고에서 초동 대처 미흡은 물론이고 대책본부가 여러 개로 분산돼 일사불란한 구조작업의 사령탑이 없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린 넋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크나큰 슬픔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개조해야 될지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사실상 혼외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줄곧 부인했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검찰은 당사자들이 거부해 유전자 감식은 하지 못했지만 다른 모든 자료에서 최군이 친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산부인과 기록과 최군의 돌사진, 학적부와 유학 서류 등 최군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최 전 총장이 아버지로서의 처신과 기록들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씨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며 가정부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면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에게는 검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최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해 최 전 총장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계열사 전 임원 이모 씨도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조모 국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뒷조사를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